이제는 믿지 말아야 할 9가지 사실. 소위 사실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단지 수없이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유가 뼈에 좋고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전에 여기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알림벨을 울리면 항상 즐겁고 유익한 비디오를 매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목록을 살펴보시죠. 9번, 의학 효과는 인간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이상하지만 신기한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의학 효과란 환자가 자신이 치료나 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치료나 약물도 사용되지 않는데 말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에 설탕이나 소금물이 포함된 알약을 주는데 이것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의학 효과가 애완동물에게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아플 때 주인이 설탕이나 비타민 알약을 주면 개의 몸이 잘 반응합니다.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수의학팀의 과학자들이 발작으로 고통받는 개들에게 의학 효과를 실험했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8번, 우유는 뼈에 좋습니다. 광고는 유제품이 뼈에 정말 중요한 칼슘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유가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칼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처음 떠오르는 건 우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골절을 막아주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유제품을 잘 먹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제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골절로 고생하는 경우가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칼슘은 정어리, 연어, 콩, 아몬드, 무화과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7번, 초콜릿은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드름이 날까봐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피부과 의사 제임스 E. 풀턴 주니어 박사와 몇몇 다른 피부과 의사들은 초콜릿과 여드름 발생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드름이 잘 나는 65명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초콜릿바보다 10배나 많은 코코아를 포함하고 있는 초콜릿바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초콜릿이 피부에 해롭지 않고 피부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피부과 의사 에바 샴바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 초콜릿이 여드름을 나게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드름이 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초콜릿바를 드세요. 하지만 살이 찌지 않도록 적당히 먹는 것이 좋겠죠. 체중 증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음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6번, 달리기를 하려면 매일 뛰어야 합니다. 30년 연구 프로젝트에서 버밍햄 대학의 과학자들은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달리기를 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나친 지구력 달리기는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마라톤 선수들의 동맥에 쌓인 혈전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심각한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리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만 조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국 심장재단의 수석 심장병 간호사 모린 텔벗은 격렬한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가볍고 적당한 조깅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5번,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전 세계의 산악인들이 소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려고 시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물론 해수면 위에 위치한 산을 이야기한다면 에베레스트는 이 분야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을 고려한다면 심지어 바다 밑에 있는 산까지 포함한다면 에베레스트는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도 않고 최고로 높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1위 자리는 하와이에 위치한 마우나케아 화산이 될 것입니다. 이 산은 해발 고도가 4,205m이지만 산의 바닥 부분은 수면 아래 약 6,000m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우나케아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약 1,210m, 즉 에베레스트 산의 고도 8,848m를 훨씬 능가합니다. 4번, 블랙홀은 구멍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1916년에 블랙홀의 존재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1971년 그것이 실제 존재한 것을 증명한 사람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실제 구멍일까요? 나사는 구멍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피할 수 없는 우주 물체입니다. 블랙홀은 거의 보이지 않죠.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최첨단 우주 망원경의 도움으로 블랙홀에 가까운 별들이 다른 별들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블랙홀을 찾습니다. 3번. 번개가 치는 동안 차 안은 안전합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 자동차 안은 고무 타이어가 접지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무가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번개가 치는 동안 차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 안은 숨기 좋은 장소인데 그건 자동차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 본체는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번개가 자동차 윗부분에 내리치면 전류가 차 밖으로 흘러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번개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고무 타이어가 아닌 금속 자체입니다. 2번.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누구에게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당연히 사하라 사막이지!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생각할 때 보통 모래로 덮인 생명이 없고 극도로 더운 지역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막은 강수량이 거의 없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140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가진 남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사하라는 920만 제곱킬로미터로 3위를 차지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여기 4가지 종류의 사막이 있습니다. 극지역 사막, 남극과 북극입니다. 아열대 사막, 아프리카에 친숙한 사하라와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추운 겨울 사막, 중국과 몽골의 고비 사막, 그리고 미국의 콜로라도 고원입니다. 시원한 해안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나미부 사막입니다. 1번. 화성은 빨간색입니다. 붉은 행성. 고대 로마인들은 그들의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화성의 이름을 지었는데 화성이 핏빛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화성을 붉은 신이라는 의미의 헤르데셔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중국 천문학자들은 화성을 불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분명히 빨간색이겠죠? 화성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던 것은 1970년대부터였습니다. 나사의 바이킹 1호 착륙선이 태양으로부터 4번째 행성에 사진을 찍기 위해 착륙한 첫 번째 우주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초기 사진들은 분홍빛이 도는 붉은 하늘이 아닌 파란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찍힌 이미지들은 화성을 실제보다 더 붉게 보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나사는 화성의 일부 부분은 실제로 파란색이고 회색이라고 인정합니다. 실제와 다른 이 사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비디오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구독하는 걸 잊지 말고 밝은 면 가족이 되세요.